자, 여러분, 우리 몸을 제대로 관리해보도록 하죠. 여전히 귀 청소를 위해 면봉을 사용한다면 조금 더 내려가서 배꼽을 청소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아마 배꼽을 닦지 않은 지 오래되셨을 거예요.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곳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배꼽에서 박테리아의 진정한 열대우림을 발견했죠. 그리고 이 중 일부는 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꼽 청소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샤워기 아래에서 비누를 묻힌 손으로 배꼽을 찌른다고 해결되진 않을 겁니다. 배꼽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면봉에 알코올을 묻힌 후 배꼽 안쪽을 문지르면 됩니다. 면봉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보고 공포에 질려 바라본 후 면봉이 깨끗하게 나올 때까지 다른 면봉으로 다시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 후 다른 면봉을 수도꼭지 아래에서 적신 다음 알코올을 제거하기 위해 배꼽을 부드럽게 다시 문질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기대했던 샤워를 하고 수건 모서리로 배꼽을 말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튀어나온 배꼽을 가지고 있다면 상황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천에 비누를 묻혀서 거품을 낸 다음 비눗물을 배꼽에 발라주세요. 샤워기로 헹구고 수건으로 말려주시면 됩니다. 수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적어도 3일에 한 번씩 수건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수건에는 수분이 많이 모이고 화장실이 꽤 따뜻하기 때문에 박테리아에게 완벽한 번식지가 되거든요. 수건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최대한 빨리 세탁기에 넣어주세요. 이미 수백만 마리의 박테리아와 효모가 서식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미 배꼽에 면봉을 모두 다 썼기 때문에 면봉으로 귀 청소를 하실 수 없겠군요. 잘 됐습니다. 귀 안쪽은 상당히 민감하고 면봉으로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손톱으로 안쪽까지 쓰시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귀지를 더 밀어낼 가능성이 높은데 이래선 안 되겠죠? 귀에서 귀지를 제대로 청소하기 위해서는 안약통에 베이비 오일, 미네랄 오일 또는 과산화수소를 안에 채워주세요. 귀 한쪽에 혼합물을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청소를 시작해보세요. 이제 며칠 동안은 귀지가 부드러워지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 스포이드 고무를 따뜻한 물로 채우고 귀를 아주 조심스럽게 헹구세요. 머리를 옆으로 젖히고 귓볼을 아래로 당기면 이 과정을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무를 너무 깊게 넣지는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귀에 물이 갇히게 될 거예요. 헹구고 나면 머리를 반대쪽으로 기울여 물을 빼줍니다. 다른 귀에서도 반복하세요. 그 후 귀의 바깥 부분을 수건이나 화장솜으로 말리세요. 이번에는 남은 면봉이 있다면 젖은 면봉을 사용하여 바깥쪽도 청소할 수 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진 마세요. 청소 후에도 여전히 불편하다면 하루나 이틀 후에 다시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때까지도 문제가 남아있다면 의사에게 가도록 하세요. 귀지덩이가 귀를 막은 걸 수도 있어요. 귀 뒤에 있는 공간도 우리의 관심을 갈망하지만 우리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곳도 관리를 잊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를 감지 않을 때 생기는 기름기가 쌓이고 결국 그곳에서 치즈 냄새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 냄새는 귀 뒤에 박테리아가 많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샤워를 하기 전에 화장솜을 식초에 담그세요. 피지와 고약한 세균을 없애기 위해 귀 뒤를 문지르세요. 그리고 나서 평소처럼 간단히 샤워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2번 이를 닦고 매번 구강청결제를 사용해도 입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혀에 있는 박테리아 때문일 수도 있으니 혀를 청소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특히 혀에 희끄무레한 게 껴있다면 더 그럴 수 있어요. 혀를 긁는 특별한 도구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깨끗한 숟가락이나 칫솔도 좋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혀를 쭉 빼세요. 그리고 너무 깊숙하지는 않게 최대한 멀리 도구를 입에 넣어서 혀를 눌러주세요. 이제 스크레이퍼로 혀의 전체 표면에서부터 혀 끝으로 긁어주세요. 반대로는 하지 마시고요. 이 오물을 삼키고 싶진 않겠죠? 이제 스크레이퍼에 모인 것을 헹구고 혀에 섞인 모든 게 사라질 때까지 한두 번 더 반복하세요. 더 상큼한 입냄새에 더 보기 좋은 혀는 보너스죠? 또한 미각도 더 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껴있던 것이 모두 사라지면 미래는 단맛, 신맛, 쓴맛, 그리고 다른 맛을 청소 후에 더 분명하게 구별할 것입니다.
더러운 손톱은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려운 곳을 긁을 때 피부에는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는 작은 금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손톱이 깨끗하지 않다면 손톱 밑에 먼지와 세균이 혈관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손톱 관리는 보통 비누로 손을 씻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만약 빠지지 않는 때가 있다면 화장솜이나 면봉을 따뜻한 비눗물에 담그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먼지가 없을 때까지 손톱 밑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실 수 있어요. 만약 몸의 어느 부분에 피어싱이 있다면 적절한 관리와 청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먼저 신체 액세서리가 어떤 금속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피어싱 시술자나 의사에게 어떤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지 문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액세서리는 식염수로 헹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멸균 식염수 한 팩을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사용할 수 없으면 소금물 용액을 사용하세요. 요오드가 없는 바다소금 1.5g을 따뜻한 증류수 한 컵에 녹여주세요. 뚫린 부위를 감염시키지 않도록 손을 씻으세요. 더러운 손톱 기억나시죠? 네, 소금물 용액을 피어싱에 발라주세요. 위치에 따라서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귀라면 깨끗한 거즈를 용액에 담가 피어싱에 부드럽게 도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배꼽이라면 용액을 컵에 담은 후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천천히 컵을 부어서 액체가 조금씩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 끝난 후에는 피어싱을 키친타올로 말려주세요. 피어싱이 여전히 아무는 중이라면 일반 수건을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최근에 수건을 바꾸지 않았다면 해로운 세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누나 샤워젤로 발을 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발바닥의 피부는 우리 몸의 어느 곳보다 훨씬 두껍고 단단하며 나이가 들수록 더욱 단단해집니다. 만약 발을 잘 관리하지 않는다면 발바닥 피부는 결국 갈라져서 불편함을 일으키고 감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끔은 발바닥에게 따뜻한 목욕을 시켜주세요. 따뜻한 목욕물을 받은 후 바다소금을 몇 꼬집 넣어 준비해주세요. 발에 소금을 문지르면서 발 뒤꿈치와 발가락 쪽을 특별히 더 신경 써주세요. 이 부위들은 걸을 때 강한 충격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10분 동안 준비한 조격통에 발을 담그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거나 SNS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나서 죽은 피부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스크럽 도구를 사용해 발 전체를 잘 문질러주세요. 수건으로 말려주시면 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런 조격을 해주세요. 발에게 필요한 휴식이랍니다. 여러분은 팔꿈치가 팔의 다른 부분보다 더 어둡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곳에 관절을 많이 쓰니까 피부가 좀 얇고 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부톤을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 피부는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관으로 강하지만 유연해요. 방수 기능과 통기성을 갖춘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막이에요. 피부는 스스로 재생해요. 체온 조절에 도움을 주고 수분 손실을 줄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피부는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는 천연 색소인 멜라닌을 발달시켰어요. 우리 조상들이 불쾌한 환경에서 장거리로 걷는 동안 특별한 땀샘들이 체온 조절하는 걸 도왔어요. 우리 몸에는 200만에서 500만 개의 땀샘이 있어요. 더 활동적일수록 더 많은 땀이 나와요. 몸에는 더위를 식혀야 할 때를 인식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서 여러분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호흡은 공기를 안팎으로 내보내는 것만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얼굴 모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해요. 코로 숨을 쉬면 시간이 지나면서 광대뼈가 또렷해질 거예요. 또 혀가 턱에 힘을 가하기 때문에 얼굴도 넓어질 거예요. 만약 입으로 숨을 쉰다면 혀는 쉴 곳이 없을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굴 구조를 바꿀 수 있어요. 얼굴이 더 좁아질 수 있고 광대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을 거예요. 또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이라면 아마 머리를 뒤로 더 기울이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목과 얼굴의 모양과 함께 뇌 뒤쪽 두개골의 내용물이 늘어나고 전체적인 자세도 직접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들은 나이 든 사람들보다 건망증이 더 심해요. 건망증의 주요 원인은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서 비롯돼요. 그러니 편하게 있으세요. 왼쪽 폐는 심장과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오른쪽 폐보다 작아요. 인간은 뱀상어처럼 큰 이빨을 갖고 있지도 않고 치아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상어 이빨은 아주 단단한 에나멜로 코팅되어 있지만 우리 치아보다 강하진 않다고 해요. 우리에겐 치아를 서로 접착시켜줘서 치아 전체가 갈라지는 걸 방지해주는 단백질이 있어요. 상어와 달리 우리 치아는 빠지지 않아요. 상어 치아는 우리처럼 잇몸에 뿌리로 붙어있지 않아서 매주 약 1개씩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발톱이 왜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손톱은 케라틴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케라틴은 털, 조류의 발톱, 발굽, 그리고 머리카락에서 찾을 수 있는 단백질이에요. 조류의 발톱과 달리 우리의 손발톱은 납작하고 넓어요. 발가락과 손가락 끝을 부상으로부터 보호해주죠. 또 손톱이 다른 물체를 잡고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견고한 지대 역할을 해주고요. 손톱 없이는 뒷면에 스티커를 떼거나 퍼즐 조각을 집는 건 어려울 거예요. 유인원과 원숭이들도 비슷한 섬세한 작업을 할 때 발을 사용해요. 과학자들은 영장류가 나뭇가지를 꽉 움켜쥐고 진드기를 제거하고 다른 비슷한 일들을 하기 위해 손톱을 진화시켰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몸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희미하게 생물 발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빛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1000배 더 약해요.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우리의 희미한 빛을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눈은 꽤 민감해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빛들 때문에 눈이 얼마나 민감한지 시험해 볼 기회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인간의 세포는 체내 전체 세포수의 43%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미세 식민지 주민들이에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이 대부분 박테리아와 곰팡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장내 미세물 DNA와 여러분의 DNA가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인체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는 산소로 65%예요. 하지만 리튬, 코발트, 금, 우라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중 제일 희귀한 건 라듐이에요. 평균적으로 인간은 하품을 하루에 20번 정도 해요. 부분적으로는 피곤할 때 등 자발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가끔 누군가가 근처에서 하품을 하면 같이 하기도 하죠. 과학자들은 이게 소셜 미러링이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동물들은 다른 걸 흉내낼 때 어떤 행동이 유용하다는 걸 인식하고 그걸 따라하기로 결심하죠. 인간의 경우 누군가가 다리를 꼬거나 웃거나 미소 짓거나 하품할 때 일어나요. 뜨거운 커피는 차가운 커피보다 맛이 좋을 수 있어요. 미각 수용체는 음식이 실온에 있거나 약간 높을 때 가장 민감해요. 커피가 차가울 때 쓴맛을 감지하는 미래가 더 민감하기 때문에 뜨거운 커피가 덜 쓴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새끼손가락은 강력해요. 그게 없다면 손은 그 힘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될 거예요. 검지와 중지는 엄지손가락과 협력해 잡고 꼬집어요.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약지와 함께 잡는 힘을 제공해요. 여러분의 뼈는 콘크리트보다 4배 더 단단해요. 몸에서 가장 강한 뼈는 대퇴골이에요. 성인의 30회까지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요. 더 굉장한 건 우리의 뼈가 복합적인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뼈가 단단하면서도 동시에 탄력이 있어요. 발은 다른 신체 부위보다 피부 바깥층이 두꺼워요. 심장은 자체적인 전시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몸에서 분리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뛸 수 있어요. 눈썹 하나의 평균 수명은 4개월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40%를 눈을 감고 보내요. 그 시간 대부분은 잠을 잘 테죠. 하지만 눈 깜빡이는 걸 포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또는 운전할 때도요. 성인의 경우 혈액이 전체 체중의 7에서 8%를 차지해요. 혈액의 약 55%는 혈장이에요. 나머지는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이에요. 이게 덩어리를 형성하고 출혈을 예방하죠. 우린 삼키면서 호흡을 동시에 할 수 없어요. 삼키는 음식과 들이쉬는 산소는 처음에 목구멍의 같은 부분으로 내려와요. 조금 더 깊어지면 통로가 식도와 기관으로 나뉘어져요. 배고플 때 배에서 나는 꾸르륵거리는 소리엔 이름이 있어요. 복명음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의 약 3분의 1은 왼쪽 또는 오른쪽 눈썹을 올릴 수 있어요. 농담하면서 누군가에게 장난스러운 신호를 보내기에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양쪽 눈썹을 개별적으로 올리는 능력은 훨씬 더 희귀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건 아직 그에 상하는 근육을 통제하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기술은 발전시킬 수 있어요. 거울 앞에 서서 한쪽 눈썹을 손으로 잡고 다른 쪽 눈썹을 위아래로 움직여요. 그리고 반대쪽 눈썹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따로따로 움직이는 걸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발꿈치를 쉽게 핥거나 엄지손가락을 발톱에 닿게 할 수 있다면
축하해요. 여러분은 극소수에 속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유연성을 다른 단계로 끌어올려요. 이 상태를 운동기능 과잉증이라고 해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뱀처럼 몸을 이상한 자세로 비틀 수 있게 되는 거죠. 발 사이에 머리를 넣고 백브리치도 하고 온갖 종류의 찢기를 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뇌의 연수가 더 크기 때문에 운동기능 과잉증은 민감성을 높일 수 있어요. 이 뇌 영역은 감정 처리를 담당해요. 이 용감한 영웅들은 수영복만 입고 추위 속을 걸으면서도 포근함을 느낄 수 있어요. 맨발로 눈 속에 서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강이나 얼음 구멍에서도 수영할 수 있어요. 보통 이 재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극한의 추위를 견디는 데 익숙해질 때까지 몇 년 동안 몸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물론 단지 멋져 보이거나 멋지다고 느끼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간지럼을 태울 때 간지럽나요? 보통 못 느낄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간지럽히지 않느라는요. 이건 움직임을 감시하는 뇌의 손의 영역이 여러분의 움직임으로 인한 감각을 예측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신경계의 다른 부위에 신호를 보내 이 감각들을 취소해요. 하지만 몇몇 희귀한 사람들은 자기가 간지럽힌 걸 느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면 뇌가 아직 인식하지 못한 새로운 질감을 만지거나 두피 마사지기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신경을 자극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입을 벌리고 혀의 측면을 서로를 향해 말아 올려 U자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약 65%에서 81%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혀를 말고 그 대다수가 여자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유전적인 능력이라고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연습을 통해 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개찰이 묻어나는 혀 끝을 다시 입안으로 말아넣는 걸 의미하는 요가 용어예요. 귀를 일부러 꼼지락거릴 수 있나요? 축하해요. 지구상 약 22%만이 한쪽 귀를 움직일 수 있어요. 동시에 두 귀를 움직이는 건 18%만이 할 수 있어요. 귀를 움직이는 건 먼 조상들에게는 흔한 일이었어요. 과학자들은 그들이 귀로 다양한 움직임을 할 수 있었을 거라 믿고 있어요. 꼼지락거리는 걸 담당하는 근육무리는 귓바퀴 근이라고 불리며 오늘날에는 대부분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들여 연습하면 누군가 귀를 움직이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개와 고양이가 하는 것처럼 소리를 향해 귀를 실룩거리는 고급스러운 기술은 습득하지 못했어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 뼈는 매일 많이 사용되도록 보완되었습니다. 일부 뼈는 몸무게의 2~3배의 힘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치아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물면 엄청난 압력을 견딜 수 있어요. 최대 91kg까지요. 그리고 에나멜은 골격계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손을 돌릴 때마다 팔뚝 안에 뼈가 교차합니다. 발을 잡고 손바닥을 우선 위로 향하게 한 다음 아래로 돌려보세요.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몸은 60%가 물일 뿐만 아니라 뼈에도 약간의 액체가 들어있어요. 인간 뼈 질량의 약 25%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자동차 엔진과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다양한 액체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엔진에 오일이 필요한 것처럼 눈도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은 눈 표면에 고르게 퍼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하루에 최대 2만 번 눈을 깜빡거린 거예요. 그리고 눈꺼풀은 자동차 앞유리 와이퍼와 같은 역할을 하죠. 인체에서 유일하게 혈액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지 않는 부분은 각막입니다. 눈의 투명한 앞 표면 말이죠. 대신 겉은 눈물로 속은 특별한 액체를 통해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얼굴이 붉어지면 몸 안의 혈류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볼뿐만 아니라 위벽 또한 약간 붉어져요. 위벽에 혈관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평소보다 많은 피가 흐르게 되면 위벽이 얼굴을 붉히는 셈이 됩니다. 위벽은 3~4일마다 교체됩니다. 그래서 장기가 스스로를 먹는 것을 막죠. 소화사는 예외적으로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유리, 플라스틱, 동전 그리고 다양한 작은 물건들을 실수로 삼키곤 합니다. 보통 이런 물건들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48시간 이내에 소화관을 통과합니다. 실수로 소량의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해서 큰일이 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위는 풀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풀을 먹고 사는 동물들은 난잎과 풀을 처리하는 특별한 이빨과 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필요한 장비가 없습니다. 음메 위는 면역체계의 가장 중요한 수호자입니다. 위는 염산을 함유하고 있어요.
위산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함께 유입되는 위험한 식품, 독소,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처리합니다. 만약 점막이 위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위 자체는 이 강한 산으로 소화되어 버릴 거예요. 우리는 두 개의 매우 빠른 근육을 가지고 있어요. 눈꺼풀의 닫힘을 조절하는 근육이죠.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입니다. 눈은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반사작용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 무언가 갑자기 눈에 닿았을 때 이 근육은 10분의 1초 만에 눈꺼풀을 닫습니다. 여자는 보통 남자보다 더 자주 눈을 깜빡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깜빡이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와 영화를 보면 두 사람이 동시에 눈을 깜빡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단단한 악수가 근력 운동 덕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새끼손가락 덕분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농담이에요. 하지만 새끼손가락은 가장 힘이 센 손가락입니다. 전체 손 힘의 50%를 담당하죠.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손가락은 엄지손가락입니다.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손의 민첩성이 40% 감소합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고유의 맥박이 있어요. 동맥이 거기로 흐르거든요. 엄지발가락은 몸무게의 40% 이상을 운반합니다. 다른 발가락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대체로 모든 발가락이 중요해요. 걸을 때 지지와 균형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2% 이하의 사람들만이 타고난 빨간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약 3%인 금발머리, 그리고 다양한 음영의 갈색머리가 11%입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흔한 머리 색깔은 검은색과 짙은 갈색입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파괴가 불가능해요. 타거나 강한 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완전히 파괴할 수는 없어요. 머리카락은 보통 일정한 길이에서 성장을 멈춥니다. 머리카락의 수명은 2년에서 7년 정도이기 때문에 보통 머리 길이가 106cm를 넘진 않아요. 중국의 지오 샤오핑이라는 여성은 예외였지만요. 가장 긴 머리카락으로 기네스북 세계 기록에 올랐어요. 2004년에는 그녀의 머리가 5m 약간 안 됐어요. 정말 길죠. 손톱도 엄청나게 길게 자랄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손톱 기록은 인도 출신의 쉬리다르 칠랄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의 손톱의 총 합계 길이는 9m로 거의 런던 2층 버스 길이입니다. 2018년에 손톱을 잘랐어요. 시원했겠네요. 손톱은 작은 물체를 잡거나 스티커를 벗길 때 도움을 주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만약 손끝에 단단한 구조가 없다면 물건을 얼마나 단단하게 잡아야 하는지를 알 수 없을 거예요. 머리카락과 손톱뿐만 아니라 간도 자랄 수 있습니다. 간은 질량 기준으로 가장 큰 내부 기관입니다. 간은 원래 질량의 51%만 있어도 완전한 크기로 재생할 수 있어요. 동시에 간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키면 흉터가 생깁니다. 몸 전체에서 가장 큰 기관은 피부입니다. 전체 몸무게의 15% 이상을 차지하죠. 사람들은 3만에서 4만 개의 피부세포를 잃습니다. 매 분마다요. 1년이면 최대 4kg에 달하죠. 집안에 쌓인 먼지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 이제 알겠죠. 혀는 맛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일한 기관이 아니에요. 코 또한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종 코는 미각 인식의 75%에서 95%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코를 잡아보세요. 그리고 양파나 훈제 생선을 먹어보세요. 아무 맛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맛이 싱겁게 느껴질 거예요. 입이 너무 건조하면 미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음식이 침으로 뒤덮일 때까지 맛을 느끼지 못해요. 침은 복잡한 단백질 분자인 효소를 포함합니다. 효소는 음식이 입에 들어가자마자 음식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한 연구는 사람들이 1조 가지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린 소리나 이미지보다 냄새를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먼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잠을 잘 때는 아무런 냄새도 맡지 못합니다. 후각은 기본적으로 밤에 작동하지 않아요. 침실에서 지독한 악취가 난다 해도 모를 거예요. 제 개가 이 얘기를 들으면 안심하겠네요. 어릴 때 본 TV가 꿈의 색깔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흑백 TV를 보고 자란 사람은 흑백 꿈을 더 자주 꿀 거예요. 컬러 TV에 익숙하다면 컬러로 꿈을 꿀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중세 시대 사람들은 어떤 꿈을 꿨을까요? 기사와 싸우는 용꿈? 거짓말을 할 때 심장이 더 빨리 뛰어서 들통날 수 있어요. 여성의 심장은 보통 남성의 심장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뛰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피를 공급할 수 없을 거예요. 하루에 2번 이를 닦고 구강세정제를 꼭 사용한다고 해도 입은 여전히 몸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수백만 마리의 박테리아가 입안에 살고 있어요. 좋은 소식은 대부분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나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의 몸을 보호하죠. 두 번째로 더러운 곳은 배꼽입니다. 태어난 후에 사실 배꼽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진 곳에 온갖 종류의 세균, 땀, 먼지가 쌓입니다. 배꼽에는 2,300가지 이상의 박테리아 종이 있으며 각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눈은 몸의 나머지 부분처럼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건 100%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은 21살이 될 때까지 완전히 발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성장 챔피언은 귀와 코입니다. 계속 자라거든요. 으아, 코끼리에 대한 무슨 얘기가 있지 않았나요? 다른 영상이었나봐요. 만약 모든 혈관을 한 줄로 늘어놓는다면 물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하지만 지구를 4바퀴 돌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를 간지럽힐 수는 없어요. 방금 확인했는데 역시 안 되죠? 그건 여러분의 뇌가 곧 간지럼을 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점심 식사 후에 왜 그렇게 졸린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그 이유 중 하나는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는 생체 리듬 때문입니다. 기상 후 7시간 후에 낮잠을 자라고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음식은 단지 이런 효과를 더하게 할 뿐입니다. 간단한 이유예요. 이런, 실례합니다. 시간이 됐어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본인의 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확실해요? 성인 뼈의 25%가 발에 있다는 걸 아셨어요? 아니면 미뢰가 사실은 혀에 있는 돌기가 아니라는 사실은요? 자, 눈을 크게 뜰 준비를 하세요. 아니요. 정말로 누군가의 눈을 크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밝은 면에서 수술은 하지 않아요. 미래에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여기 깜짝 놀랄 만한 생물학적 배경 지식이 많이 있어요. 우리 위는 3, 4일마다 새로운 안감을 얻습니다. 이런 식으로 몸은 위가 스스로 소화시키는 것을 막아요. 뇌는 100조 개의 연결로 서로 연결된 86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밀키웨이에 있는 별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만약 뇌에 있는 수많은 신경세포를 직접 세어보기로 한다면 최대 3,000년이 걸릴 거예요. 얼른 시작하세요. 손톱은 주로 사용하는 손에서 더 빨리 자랍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손으로 글을 쓴다면 오른손 손톱을 더 자주 다듬어야 할 거예요. 손톱은 또한 여름과 낮에 더 빨리 자랍니다. 뇌가 몸의 다른 부분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그 신호는 시속 430km의 속도로 신경을 따라 이동합니다. 스포츠카보다 훨씬 빨라요. 사람들은 인생의 4년 이상을 먹는 데 보냅니다. 우와, 식당 서비스가 그렇게 느려요? 농담이에요.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은 눈을 깜빡이게 하는 근육입니다. 그 근육의 수축 속도는 100분의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눈을 한 번 깜빡여요. 하루에 우리는 15,000번 이상 눈을 깜빡일 수 있어요. 일생 동안 보통 사람은 45톤 이상의 음식을 먹어치웁니다. 코끼리 7마리의 무게를 합친 것보다 더 무거워요. 그런데 코끼리를 먹는 방법은 뭘까요? 네, 한 번에 한 입씩 먹는 거예요. 만약 인간의 DNA를 일직선으로 풀어본다면 그 길이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보다 4만 배나 더 긴 160억 킬로미터에 달할 거예요. 만약 불면증이 없다면 인생의 약 3분의 1을 잠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이 자는 생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개는 일생의 44%, 비단뱀은 75%를 자면서 보냅니다. 단 하루 동안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은 19,000km 이상을 이동해요. 그것은 지구 둘레 길이의 절반이에요. 인간의 골격은 10년 안에 완전히 대체됩니다. 네, 수술 없이요. 어른은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200개 정도의 근육을 사용합니다. 제가 운동을 안 한다고 하지 마세요. 매 분마다 우리 몸은 3,000개 이상의 피부세포를 흘립니다. 시간당 거의 20만 개의 피부세포이고 매년 4kg 이상이에요. 체중 감량 효과도 있으면 좋을 텐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약 3억 개의 피부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피부는 28일에서 30일마다 완전히 재생됩니다. 간은 완전히 재생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장기예요. 원래 간 무게의 25%만으로도 원래 크기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피부세포는 침대 아래뿐만 아니라 지구의 대기에도 많은 먼지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공중에 떠있는 모든 피부 세포 조각을 채취할 수 있다면 이 먼지는 무게가 10억 톤에 이를 거예요. 피라미드 무게의 150배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미뢰는 너무 작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뢰라고 착각하는 작은 돌기는 혀돌기예요. 진짜 미뢰는 이 머리카락 같은 돌기 위에 있어요. 그런데 미뢰는 또한 매우 짧은 수명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10일에서 14일밖에 살지 못합니다. 아주 짧게 인생의 맛을 보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머리에 10만 개 이상의 머리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털은 1년에 약 15cm 자라기 때문에 평생 12m까지 기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알이 눈구멍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정말 싫겠죠? 몸의 다른 부분과 달리 귀와 코는 결코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물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건 수분을 흡수해서가 아니에요. 몸이 젖었을 때 주름진 손가락과 발가락은 더 좋은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새 자동차 타이어의 트레드가 그립감이 더 좋은 것처럼요. 우리 눈은 놀라운 도구예요. 1000만 가지의 다른 색깔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뇌는 여러분이 쉴 때도 몸의 에너지의 20% 이상을 사용합니다. 자는 동안에도 뇌는 여전히 깨어있을 때만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요. 또한 하루에 약 330칼로리를 태웁니다. 성인은 발의 모든 뼈의 약 25%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뼈들은 작지만 중요해요. 만약 이 뼈들에 이상이 생기면 몸의 나머지 부분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약 2만 번 숨을 쉬어요. 멈추지 마세요. 저는 오늘 현재 연속 호흡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고 내일 그 기록을 다시 깨뜨릴 계획이에요. 인간의 뼈는 진짜 모순적이에요. 뼈는 같은 너비의 강철봉보다 거의 5배 더 강하지만 충격을 받으면 부러질 수 있고 부서지기 쉬워요. 손가락에는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없어요. 손가락 관절을 움직이는 모든 근육은 팔뚝과 손가락에 위치합니다. 몸에는 37조 개 이상의 세포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구에는 7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것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 몸 안에 5,000배 이상의 세포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분명히 생활 방식과 얼마나 활동적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일생 동안 18만 킬로미터를 걸어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의 절반 혹은 지구 주변 둘레보다 4배 이상 더 긴 거리예요. 무후각증을 가진 사람은 냄새를 구별하고 감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냄새가 날 수는 있어요. 죄송해요. 수분 손실이 몸무게의 1%일 때 우리는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5% 이상이면 기절할 수 있어요. 체중의 10%가 넘는 수분 손실과 탈수는 저세상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게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턱 근육이에요. 네, 제 턱 근육은 지나치게 발달했죠. 우리 몸 안에 있는 5만 개의 세포는 항상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일했던 회사 직원처럼요. 수명이 거의 다할 때쯤 보통 사람들은 150조 개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열쇠를 둔 곳만 빼고요. 지문이 심하게 손상되더라도 여전히 원래의 패턴으로 다시 자랍니다. 가장 강력한 재채기는 시속 160km에 달할 수 있어요. 거의 자유 낙하하는 스카이다이버와 같은 속도예요. 보통 사람은 각각의 눈썹에 약 250개의 털이 있어요. 눈썹 털은 4개월마다 완전히 교체됩니다. 두뇌의 기억 용량은 하드드라이브에 있는 약 4TB와 맞먹습니다. 800만 장 이상의 사진 용량이에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등을 대고 잘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심지어 유인원도 보통 무언가에 기대어 앉은 자세로 잠을 잡니다. 가장 긴 뼈는 대퇴골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뼈는 귀 안에 있어요. 쌀 한 톨보다 더 작아요.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은 피부입니다. 얇기는 하지만 놀랍게도 4에서 5kg이 나가는데 거의 통통한 집고양이 무게예요. 두개골은 하나의 조각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29개의 다른 뼈로 구성되어 있어요. 몸에서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부분은 치아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른손잡이는 대부분의 음식을 입의 오른쪽으로 씹는 경향이 있는 반면 왼손잡이는 주로 왼쪽으로 씹어요.
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중 오직 30%만이 한쪽 귀만 움직일 수 있어요. 대단한 재주예요. 모든 사람들은 허리에 보조개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두드러집니다. 이 보조개들은 골반이 엉치뼈가 연결되어 있는 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그 존재는 이치에 맞아요. 오른쪽 폐는 간을 위한 공간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왼쪽 폐보다 짧습니다. 반면에 왼쪽 폐는 심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더 좁아요. 남성의 폐는 보통 여성의 폐보다 더 많은 공기를 담을 수 있어요. 놀랍게도 TV를 볼 때보다 잠을 잘 때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합니다. 이 사실이 도움이 되길 바래요. 60세가 될 때쯤 우리의 미래는 50%를 잃게 될 거예요. 비행기로 여행할 때 머리카락이 2배 더 빨리 자랍니다. 와, 머리카락 한 가닥은 약 85.1g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람은 약 15만 개의 머리가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팀으로 뭉치면 약 13,605kg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 2마리에 해당하는 무게예요. 코끼리가 먹는 땅콩 무게는 빼고요. 두뇌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 방법만 알아낼 수만 있다면 작은 전구를 밝히기에 충분할 거예요.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아프지 않은데 살아있는 유일한 부분이 피부 밑에 있기 때문이죠. 또한 손톱은 겨울보다 여름에 더 빨리 자랍니다. 심지어 계절의 차이가 별로 없는 곳에서도요. 또한 글 쓰는 손의 손톱이 더 빨리 자라는데 그 손을 자주 사용해서 손톱을 더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새끼손가락은 약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없다면 손 힘의 50%를 잃게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약지와 함께 작동하여 힘을 씁니다. 나머지 세 손가락은 물건을 잡는데 더 많이 쓰여요. 지문과 마찬가지로 혀도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있지만 휴대폰의 잠금을 해제하는데 사용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또한 혀에는 많은 지방이 있습니다. 체중이 늘면 혀도 살이 찝니다. 위에는 음식을 분해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너무 강해서 나무 토막을 뚫을 수 있어요. 성인 혈관의 총 길이는 16만 900km에 가깝습니다. 적도 주변을 4번 돌 수 있는 길이에요. 일생 동안 여러분은 2개의 수영장을 채울 만큼 충분한 침을 생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몸에 털을 곤두세워서 적을 쫓아내기 위해 소름이 돋는 게 필요했어요. 우리에겐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니지만 아직 이 기능을 제거할 만큼 충분히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기능이 남아있죠. 여러분은 아마 알아채지 못했을 테지만 우린 거의 한 번에 하나의 콧구멍을 통해서만 숨을 쉽니다. 몇 시간마다 콧구멍은 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독감에 걸렸을 때 콧구멍이 한쪽만 막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과학자들도 아직 잘 모르지만 20개 이상의 감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이 있고 시간, 배고픔, 갈증과 같은 다른 감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수용 감각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신체와 공간과의 관계를 감지하고 제어합니다. 뇌는 강렬한 행복과 강렬한 슬픔의 차이를 항상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아주 강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지만 때때로 약간 혼란스러워하죠. 그래서 매우 행복할 때 울 수도 있는 거예요. 눈은 평생 같은 크기로 유지되지만 코와 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이상해요. 과거 모든 인간은 눈이 갈색이었어요. 다른 눈 색깔들은 무작위 돌연변이의 결과로 발전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약 600만 년 전에 지구상에 첫 번째 인간이 나타났지만 파란색 눈을 가진 첫 번째 사람은 겨우 10,000년 전에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푸른 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밥삼촌! 인체 내의 모든 뼈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만 빼고요. 설골은 U자형으로 혀의 맨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며 혀를 제자리에 고정시킵니다. 뼈는 강철보다 강합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뼈는 이론상 5대의 픽업 트럭 무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신체에서 가장 강한 부분은 아닌데요. 가장 강한 것은 치아 에나멜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물질로 만들어져서 손상에 강합니다. 치아는 수명이 길고 수백 년 동안 지속됩니다. 하지만 물론 여전히 치아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치아는 스스로 치유가 되지 않는 유일한 신체 부위거든요.
심장은 쉬지 않고 일하면서 한 사람의 일생 동안 약 30억 번 뜁니다. 심장과 마찬가지로 혀는 절대 쉬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잘 때도요. 혀는 목구멍으로 침을 밀어넣는 걸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혀를 어디에 두나요? 만일 입 아래에 둔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세는 목과 턱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혀를 치아에 밀어놓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치아가 움직이게 하고 교합이 나빠질 수 있어요. 대신 그 중간 정도인 치아에서 1cm 떨어진 곳에 두세요. 자, 우리는 숨을 쉬면서 동시에 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삼킨 음식물과 들이신 공기는 같은 통로를 따라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처음에는요. 마치 목 아래서 누군가 교통정리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눈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각막은 직접적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유일한 신체 부위입니다. 공기로부터 산소를 직접 공급받죠. 그래서 밖이 건조할 때 눈이 약간 가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꿈을 꿉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꿈을 꿔본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건 그저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부 과학자들은 꿈을 꾸는 단계가 적극적인 망각의 단계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꿈이 중요한 정보로 가득 차 있지 않고 뇌는 더 유용한 것을 위해 여분의 공간을 비울 필요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꿈을 기억할 만큼 충분히 운이 좋은 사람들은 잠에서 깬 후 5분 안에 절반 정도를 잊어버리고 10분 후에는 대개 영원히 잊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얼굴을 붉힐 때 위벽도 빨갛게 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황할 때 피가 더 많이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몸이 스트레스가 될 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얼굴과 위벽에는 피가 더 많이 흐르기 때문에 더 빨갛게 변합니다. 또한 인간은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유일한 동물 또는 적어도 최소한 얼굴이 붉어지는 게 눈에 분명히 보이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일생 동안 평균 인간에겐 949km의 털이 자라게 됩니다. 보통 남성은 면도를 하지 않는다면 9.1m의 긴 수염을 갖게 될 거예요. 머리카락은 따뜻한 기후에서 조금 더 빨리 자라는데 왜냐하면 열은 우리 몸의 순환을 더 빠르게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한 가닥의 머리카락에 다 적혀 있어요. 과학자들은 단 한 가닥의 머리카락으로 여러분이 일생 동안 무엇을 먹어왔는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은 일생 동안 45,351kg의 음식을 먹어치웁니다. 큰 하마 10마리 무게와 맞먹는 음식이에요. 입술은 인체의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손가락보다 신경 말단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입술 피부는 매우 얇아서 실제로 안에 있는 모세혈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은 몸의 다른 부분과 달리 빨갛거나 분홍색이에요. 입술은 또한 태양 손상에 매우 민감하므로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도 입술 건강과 볼륨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지문과 더불어 홍채, 혀 외의 입술도 아주 독특합니다. 폐의 전체 표면은 테니스 코트 면적과 거의 같습니다. 기침과 재채기는 정말 빠릅니다. 기침은 속도가 시속 80km까지 이를 수 있어요. 재채기는 훨씬 더 빠른데 거의 시속 161km에 달합니다.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한 눈을 뜨고 재채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은 사실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반사작용일 뿐이라 통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재채기할 때 나오는 것을 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인간은 말 그대로 빛이 납니다. 빛은 체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1000배 덜 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놀라워요. 세계에서 가장 큰 플래시 드라이브는 사실 사람의 뇌입니다. 누구의 두뇌든 간에 말이죠. 두뇌 안에 있는 뉴런들은 서로 합쳐져서 저장 용량이 약 100만 기가바이트가 됩니다. 300만 시간 분량의 영화를 저장할 수 있는데 그건 약 300년 동안 볼 수 있는 분량의 영화예요. 저기요, 팝콘 좀 주세요. 쭉 뻗은 발 사이의 거리는 키와 같아요. 10년마다 뼈는 새로워져요. 매일 약 머리카락 100개가 빠지는데 이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인간은 오랜 시간 동안 등을 대고자 하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코알라도 사람처럼 고유한 지문을 갖고 있어요. 일생 동안 평균적인 사람은 전 세계를 3바퀴 돈 만큼의 거리를 걸을 수 있어요. 사람은 각 눈썹에 250개에서 1000개 이상의 털이 있어요. 눈썹에도 수명이 있어요.
모든 털이 빠지고 새로운 털로 교체되는데 약 4개월이 걸려요. 다행이네요. 눈은 나이가 들면서 자라지 않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인간의 DNA는 96%가 침팬지, 90%가 고양이, 70%가 민달팽이, 50%가 바나나와 비슷해요. 그럴듯하네요. 여러분은 지구에 있는 이미의 사람과 DNA 99.9%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심장은 주먹만한 크기예요. 뇌는 주먹 2개를 꽉 쥔 크기고요. 음악을 들을 때 심장 박동은 그 리듬과 동기화됩니다. 동시에 삼키면서 숨 쉴 수 없어요. 절 믿으세요. 뇌에는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만큼 많은 신경세포가 있어요. 약 1000억 개죠. 흔히들 사람들이 두뇌를 10%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거짓이에요. 쉬거나 자고 있을 때도 뇌의 10분의 1 이상이 일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본인과 같은 생각을 하고 닮은 외모를 한 사람에게 더 끌릴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가 끌린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에요. 코와 귀는 몸에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 유일한 부분이에요. 인간의 뇌는 작은 전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전기를 생산해요. 눈이 디지털 카메라라면 해상도는 576 메가픽셀일 거예요. 우리의 혀, 지문도 개인마다 고유한 거예요. 하지만 스캐너는 할지 맙시다. 피츠버그 대학의 과학자들은 파란색 눈과 녹색 눈을 가진 사람들이 갈색 눈을 가진 사람들보다 통증에 덜 민감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밝은색의 눈은 어두운 색 눈보다 빛에 더 민감했어요. 인체에 있는 미생물은 10대 1로 세포수보다 많아요. 눈. 약 6%의 사람들이 안구를 진동시키며 빠르게 앞뒤로 흔들 수 있어요. 눈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단지 그들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개인기일 뿐이죠. 파티에서 관심 좀 끌겠군요. 뼈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 우리 몸의 60%가 물이라는 걸 알고 있죠? 새로운 사실은 여러분 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 뼈 질량의 약 25%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뇌의 모든 영역이 항상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은 24시간 이런저런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매 2분마다 전 세계 사람들은 19세기 전체에 찍었던 사진보다 더 많은 사진을 찍어요. 하지만 오늘 사진이 더 나아졌다는 말은 없네요. 사람들은 호의에 보답하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이 본능은 아마도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서로 도와야 할 때 발달했을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재채기는 코가 리셋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재채기는 코 안쪽에 있는 선물하고 불리는 세포들을 재부팅시켜요. 재채기는 박테리아와 다른 원치 않는 물질에 대한 최초의 방어책 중 하나예요. 섬세한 코 안쪽이 꽃가루, 흙, 먼지와 같은 이물질로 인해 간지러워질 때 뇌에 신호를 보내요. 뇌는 몸에 재채기를 해야 할 때라고 알려줘요. 시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는 사실 뒤쪽에 있어요. 뇌의 오른쪽은 왼쪽 시력을 제어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휴대폰 내려놓고 집중하세요. 멀티태스킹은 사실 불가능해요. 뇌는 다른 작업 간 전환을 아주 빠르게 해줄 뿐 동시에 수행하는 건 허용치 않거든요. 이런 문맥 전환도 이상적이지 않아요. 연구에 따르면 이 경우 사람들은 훨씬 더 자주 실수를 한다고 해요. 게다가 일을 하기 위해 평소보다 2배의 시간이 필요하다네요. 그러니 집중하세요. 하지만 한 가지 예외는 있어요. 이전에 여러 번 했던 신체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정신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오르거나 샤워를 하면서도 직장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음식은 다른 사람이 만들었을 때 더 맛있어요. 그래서 같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카페 샌드위치가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한 연구에서 식사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먹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렇게 신나지 않는 거예요. 몸에는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충분히 감쌀 수 있는 혈관이 있어요. 여러분은 1년에 4개월은 잠을 자요. 일생으로 치면 26년이에요. 그중 6년은 꿈만 꿔요. 잠에서 깬 후 5분 안에 꿈의 50%를 잊어버려요. 10분 후면 90%가 돼요. 몸에 있는 각각의 세포는 1.5GB의 정보를 갖고 있어요. 100조 개의 세포에 대한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강력한 컴퓨터인 거예요. 하품을 하면 머리가 시원해져요. 귀는 잠든 상태에서도 작동하지만 뇌는 들어오는 정보를 무시해요. 혀의 돌기들은 미래가 아니라 해부학적으로 유두라고 불려요. 모든 유두에 미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미래가 있는 것들은 각각 하나에서 5개씩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몸속 원자들은 99%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도 저녁 먹고 나면 배부르죠. 왜 그런 걸까요? 뇌는 생후 18년 동안 성장하고 40세 이후에는 매 10년마다 5%씩 작아져요. 많은 게 설명이 되네요. 그렇죠? 우리는 눈을 깜빡이느라 깨어있는 시간의 10%는 눈 감은 채로 보내요.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은 사실 발에 있어요.
발은 팔뚝과 길이가 같아요. 엄지와 코도 비율이 같아요. 발톱은 손톱보다 3배 더 느리게 자라요. 양쪽 폐는 다르게 생겼어요. 오른쪽에는 3개, 왼쪽에는 2개의 배엽이 있어요. 머리카락은 잘 때 더 빨리 자라요. 머리카락보다 빨리 자라는 건 골수뿐이에요. 몸은 30분 안에 약 2리터의 물을 끓일 수 있는 충분한 열을 방출해요. 뇌는 여러분의 몸이 생성하는 에너지의 20%를 사용해요. 몸은 추울 때 따뜻하게 하는 것보다 더운 날 몸을 식히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요. 사람은 잠을 자지 않는 것보다 음식 없이 있는 게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어요. 위산은 금속도 녹일 수 있어요. 위산은 너무 강해서 3, 4일마다 위 내벽을 새로 만들어내죠. 위가 위를 소화시킨다고나 할까요? 근육을 보면 우리 혀는 코끼리의 코와 문어의 팔과 같아요. 좀 이상하죠? 손톱은 코뿔소의 뿔과 말의 발굽과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코뿔소는 그걸 돌려받길 원하고 있어요. 손끝을 보호하기 위해 손톱이 있어요. 손톱이 없다면 물건을 잡을 수 없을 거예요. 겨우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200개의 근육을 사용하고 젓가락을 사용하는 데만 50개의 근육을 사용해요. 젓가락 행진곡을 연주하기 위해선 2 손가락이 필요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당 125개의 단어를 말해요. 뇌는 동시에 800개의 단어를 처리할 수 있어요. 저요? 전 185단어, 랩하듯이 하면 250단어까지요. 피부는 27일마다 완전히 새로워져요. 스스로를 간지럽힐 수는 없어요. 뇌는 이미 여러분의 의도를 알고 있고 미리 대비해 몸을 준비시키죠. 인간은 입술 주변 피부를 구분하는 윤곽선이 있는 유일한 종이에요. 몸뼈의 절반은 발과 손에 있어요. 좀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콘플레이크는 사람보다 더 많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시리얼은 32,000개, 여러분은 2만 개가 있죠. 기억력은 몸 자세의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 서서 다시 손을 흔들면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었던 상황을 기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뇌에는 수백만 개의 뉴런이 있는데 모두 달라요. 그리고 뉴런 간 연결 속도도 달라요. 그래서 어떤 정보는 다른 정보보다 더 빨리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뇌 자체는 통증을 느낄 수 없어요. 자체적인 신경 말단이 없거든요.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은 전체 인구의 1%예요. 2%는 날 때부터 금발이에요. 네, 이 머리색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를 염색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흔한 머리색은 검은색이에요. 사람의 눈은 자동차 엔진과 비슷해요. 둘 다 윤활유 역할을 할 액체가 필요해요. 엔진에는 오일이 필요하고 눈에는 눈물이 필요해요. 눈을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 눈물이 눈 전체에 퍼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0,000번 이상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몸이 완벽한 대칭을 이룬다고 확신하나요? 놀라지 마세요. 심지어 쌍으로 이루어진 신체 장기들도 똑같이 작용하지 않고 항상 우위를 놓고 경쟁해요. 얼굴이 그 예죠. 셀카 찍는 걸 좋아한다면 아마도 이미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알 거예요. 하지만 아니라면 여러분의 얼굴을 찍어 이미지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주는 특별한 앱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그 이미지를 미러링해서 2개의 개별적인 대칭 얼굴을 만들 거예요. 한 얼굴은 만약 여러분의 얼굴이 오른쪽이 우세한 얼굴이라면 어떤 모습일지 보여줄 겁니다. 다른 하나는 왼쪽이 우세한 얼굴을 보여줄 거예요. 보통 이 2 사진은 실제 얼굴과 많이 닮진 않아요. 하지만 한쪽 얼굴이 다른 쪽보다 여러분 모습을 더 보여주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우세한 쪽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몇몇 앱 개발자들은 이미 그 이미지들을 분석했고 대부분 인간의 왼쪽이 감정을 더 강하게 표현한다는 걸 시사했어요.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더 미적으로 만족스러워 보이나 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얼굴을 더욱 대칭적으로 보이게 해주는 많은 자연 마사지 기술과 운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입술을 팽팽한 O자 모양으로 오므리는 건 얼굴 근육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는 눈을 최대한 크게 뜨고 혀를 내밀고 눈썹을 올려보세요. 이 운동은 과도한 대화와 잘못된 저작으로 근육이 뭉친 걸 푸는 데 도움이 돼요. 턱선을 더 뚜렷하게 하고 성대의 탄력을 개선하고 싶나요? 여기에겐 이를 위한 운동이 있어요. 그들이 이걸 지바 무드라 또는 사자 자세라고 불러요.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혀를 들어 굴려 입천장에 눌러주세요. 입을 벌릴 때 코끝을 보세요. 이 운동 중에는 코로만 숨을 쉬도록 해요. 할 때마다 천천히 더 깊이 들이마시고 숨을 더 오래 참도록 해보세요. 눈도 완벽한 대칭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뇌는 둘 중 어느 눈이 정보를 더 많이 받을지에 대한 선호도가 있어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우세한 눈을 찾아봅시다. 척추와 머리를 똑바로 드세요. 발을 눈높이로 내밀고 손으로 앞에 있는 공중의 삼각형을 만드세요. 멀리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세요. 예를 들어 시계 같은 거요. 왼쪽 눈을 감으세요.
만약 삼각형의 중심에 있는 물체를 여전히 볼 수 있다면 오른쪽 눈이 우세한 눈이에요. 만약 물건이 그곳에 없다면 우세한 눈은 왼쪽 눈이에요. 만약 물체가 중심에 있지 않다면 어떤 눈을 감든 간에 여러분의 눈 우세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재밌었나요? 여러분을 위한 또 다른 테스트가 있어요. 발을 뻗고 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드세요. 벽에 있는 물건을 선택하세요. 두 눈을 크게 뜨고 이 물체를 원 안쪽에 있게 하세요. 만약 한쪽 눈이 우세한 경우 물체가 원 바깥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 오른쪽 눈을 감았을 때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면 오른쪽 눈이 우세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죠. 다음 테스트는 여러분의 우세한 눈썹을 빠르게 찾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거울 앞에 서 있으세요. 한쪽 눈썹만 들어 올려보세요. 그런 후 반대쪽 눈썹을 올려보세요. 아마 그중 하나를 더 잘 통제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둘 다 통제 못해도 걱정 마세요. 거울 앞에서 연습하면 이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손 같은 경우 이미 우세한 손을 알 거예요. 왼손잡이가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나 인구는 지구상에 없어요.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 약 85에서 90%는 오른손잡이에요. 그래서 가위나 칼과 같은 대부분의 도구와 심지어 책도 오른손잡이 고객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된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여러분의 우세한 뇌가 폰을 쓸 때 어느 귀를 사용할지 정의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오른손잡이 가운데 68%가 휴대전화를 오른쪽 귀에 댄다고 답했고 조사 대상자의 25%가 왼쪽 귀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단 7%만이 선호도가 없었어요. 왼손잡이 결과는 달랐어요. 조사 대상자의 72%가 폰으로 통화 시에 왼쪽 귀를 사용했어요. 23%는 오른쪽 귀를 사용했고 5%는 양쪽 귀를 썼어요. 손의 우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만 다리나 발도 우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이 정보는 여러분이 스노우보드나 춤과 같은 스포츠에 종사한다면 유용할 수 있어요. 또는 그냥 다리 찢기 스트레칭을 할 때도요. 보통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쪽 다리가 우세해야 해요. 하지만 물론 예외는 있어요. 어떤 발이 우세한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오른발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펜을 끼워넣고 종이에 여러분의 이름을 써보세요. 아니면 그게 너무 어렵다면 동그라미만 그려보세요. 그런 다음 왼발로도 똑같이 해보세요. 이제 두 그림을 비교해보세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나을 거예요. 즉, 여러분의 우세한 발이 글씨를 더 잘 쓴 발이에요. 약 1%의 운 좋은 사람들이 동등하게 우세한 손발을 갖고 있으며 똑같이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희귀한 상태를 양손잡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특별한 훈련 기술을 통해 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우세한 콧구멍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숨을 쉬는 콧구멍이에요. 하루 동안 뇌 활동에 따라 여러 번 변해요. 콧구멍이 언제 우세한 코가 리드 역할을 맡는지 정확히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간단한 테스트로 지금 우세한 콧구멍을 알아낼 수 있어요. 손가락을 오른쪽 콧구멍에 대고 누른 다음 왼쪽 콧구멍으로만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그리고 이제 왼쪽 콧구멍에도 똑같이 해보세요.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쉬기가 더 쉬웠다면 그게 그 순간 더 활발했단 걸음이에요. 물론 이 검사는 여러분이 코를 풀었을 때 그리고 건강할 때만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콧물이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어요. 몸의 유연성 또한 비대칭으로 발달할 수 있어요. 특히 규칙적으로 스트레칭을 하지 않는다면요. 오른손을 등 뒤로 하고 왼손으로 꽉 움켜쥘 수 있나요? 그리고 왼손이 위에서 뻗어 내려가고 오른손이 아래에서 뻗는 반대 자세에서는요. 만약 이 두 가지 일이 똑같이 쉽다면 축하해요. 여러분은 아마 슈퍼히어로일 거예요. 좌우 몸의 유연성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비대칭 자세로 너무 오래 앉거나 서 있는 습관을 버려야 해요. 척추가 고른 상태로 앉아서 등 전체에 걸쳐 좋은 기분을 느껴보세요. 오른쪽이나 왼쪽 팔꿈치에 기대지 마세요. 또는 스트레칭을 더 많이 하기 위해 붙잡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어요. 만약 옆으로 자는 걸 선호한다면 아마 좋아하는 쪽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근육 기억은 가장 많이 반복했다고 기록된 수면 자세로 돌아가도록 강요해요. 그러니 만약 등을 대고 자는 자세로 고치고 싶다면 며칠 밤 동안 불편함을 느낄 준비하세요. 하지만 만약 아기 수면 자세를 선호하고 그걸 없애고 싶지 않다면 전문가들은 긴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릎과 팔 사이에 베개를 둘 것을 권장해요. 자, 귀는 어떨까요? 둘 다 똑같이 잘 들린다고 생각하나요? 그건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요. 왼쪽 귀와 오른쪽 귀는 소리를 조금 다르게 전달해요. 오른쪽 귀는 언어와 논리에 더 반응하고 왼쪽 귀는 감정인식과 음악에 더 중점을 둬요. 과학자들은 뇌의 좌반구는 주로 언어를 전달하는 반면 우반구는 음악과 다른 예술과 같은 창조적이고 감정적인 신호를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남자가 여자 목소리를 들을 때 남자의 청각 부분이 활성돼요. 이건 여성의 말이 남성의 두뇌엔 음악처럼 들린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같은 남성이 남자의 목소리를 들으면 언어 처리를 담당하는 뇌의 부분을 사용하게 돼요. 이 현상에 대한 설명 중 하나는 여성의 목소리가 남성의 목소리보다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여성과 남성의 성대와 후두는 크기와 모양이 달라요. 또 여성들의 목소리에 더 많은 선율이 있는 경향이 있기에
더 풍부한 범위의 소리 주파수가 발생돼요. 특별한 장비는 없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음악을 듣는 동안 귀와 뇌의 전반적인 감각을 추적해보세요. 그런 다음 어떤 남성의 목소리를 듣고 감각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이 차이를 외우거나 적어두세요. 그런 다음 선율 있는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게 음악을 듣는 느낌인지 아니면 말을 듣는 느낌인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심장은 연중 무휴 24시간 우세한 신체 기관이에요. 유일하게 절대 지치지 않는 근육이죠. 그러니 항상 살살 다뤄주는 게 좋겠죠. 좀 크게 말해주실래요? 방금 피자 한 판을 다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고 나면 청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혈류의 대부분은 위로 향하고 나머지 다른 기관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좋아하는 밴드의 라이브 콘서트에 갈 때는 청력을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가벼운 식사를 하세요. 위와 왼쪽 신장 위에는 일부를 제거하면 다시 자랄 수 있는 마법의 기관이 있습니다. 간은 새로운 간세포를 만들면서 스스로 재생될 수 있어요. 간세포는 간이 손상되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손상의 심각성에 따라 완전히 재생될 수 있는지 여부와 재생에 걸리는 시간이 결정돼요. 잠을 안 자는 것과 음식을 안 먹는 것 어느 것이 몸에 더 해로울까요? 수면 부족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몸은 훨씬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집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7시간 동안 잠을 안 자면 피곤해지고 어지럽고 짜증나고 긴장되고 더 감정적이 되기 시작해요. 낮잠이 필요해요. 통증 수용체도 더 민감해지는데 이것은 실제보다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청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뭐라고요? 반면에 몸은 여러분이 먹는 것을 멈췄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음식 없이 24시간 동안 잘 지낼 수 있어요. 처음 8시간 동안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은 계속 소화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에너지를 위해 저장된 지방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24시간 이상은 먹지 않으면 몸이 자신의 단백질을 먹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근육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빗물이 항상 마시기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빗물에는 해로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또한 오염이 심한 지역에선 다른 해로운 물질과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사회는 빗물에만 의존하고 식수의 주요 공급원이에요. 그렇다면 빗물의 다른 건강상의 이점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현재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그런 위험한 물질 중 일부는 끓이면 빗물에서 제거될 수도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사람이 마시기에 100% 안전한 공급원의 물만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주로 체온을 조절하고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땀을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 손바닥 땀은 물건을 더 잘 잡을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땀은 그저 피부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약 500만 개의 모공에서 나와요. 우리는 말 그대로 매일 우리 몸뼈의 4분의 1을 밟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는 200개가 조금 넘는 뼈가 있지만 그중 약 4분의 1은 매우 작고 놀라운 부위에 있어요. 발이죠. 한 발에 26개의 뼈가 있어서 양쪽 발에 52개의 뼈가 있습니다. 눈은 다양한 이유로 눈물을 생산해요. 감염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거나 연기와 먼지와 같은 불순물을 없애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생산하는 눈물의 양은 매우 놀랍습니다. 1년에 최대 113리터에 달해요. 그건 욕조를 채우기에 충분해요. 와, 마음이 아프네요. 혈압은 우리가 일어나기 몇 시간 전에 잠에서 깹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많은 호르몬을 생산하기 때문이죠. 이 호르몬은 우리가 아침 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을 돕지만 또한 혈압을 증가시킵니다. 혈압은 보통 아침 6시에서 정오 사이에 더 높아요. 밤에는 보통 잠을 자고 신체적인 활동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혈압은 20%까지 떨어집니다. 몸속의 중요한 액체에 대해 말하자면 혈액은 전체 몸무게의 약 10%를 차지해요. 체중이 대부분 근육, 저장된 지방 그리고 뼈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뼈는 전체 몸무게의 15%를 차지해요. 약 40에서 45%는 근육, 약 15%는 지방, 나머지는 피부, 힘줄, 머리카락 같은 것입니다. 계산을 해볼게요. 네, 100%가 되네요. 폐는 서로 비슷하긴 하지만 쌍둥이는 아니에요. 둘이 같은 크기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폐는 더 크고 무거워요.
그건 심장 때문인데 심장이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왼쪽 폐에서는 심장 아픈이라고 불리는 작게 움푹 파인 자국이 있습니다. 오른쪽 폐가 더 클 수도 있지만 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짧아요. 우리 몸의 많은 신체 치수는 놀라울 정도로 매우 대칭적입니다. 양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손끝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면 여러분의 키를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유사한 측정값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심지어 고대 인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이론도 세울 수 있어요. 인간은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매력적이고 더 건강하게 보이도록 진화해왔습니다. 게다가 두 다리로 걷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대칭적인 특징은 균형을 이루어서 최소한의 에너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간은 후각에 관한 한 자연에서는 최고는 아니지만 우리 코는 약 1조 개의 다른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주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수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일부 개 품종은 우리보다 10,000배에서 10만 배 정도 더 많은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데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려 10,000개 이상의 후각 수용체 유전자를 가진 코끼리입니다. 반면에 인간과 침팬지는 400개 미만이에요.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가장 연약한 손가락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새끼손가락이 없거나 다쳤을 경우 전체 손아귀 힘의 강도가 최대 33%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액체는 염산, 염화칼륨, 염화나트륨으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레몬, 파인애플, 토마토와 같은 어떤 산성식품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건강한 위산의 pH는 1에서 3 사이예요. 생각해보면 그건 배터리산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에요. 우리 머리카락 가닥도 매우 강해서 인간이 만든 재료에 대한 내성의 그 성질을 복제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은 12톤까지 견딜 수 있어요. 그것은 케라틴이라고 불리는 머리카락 가닥에 있는 단백질 때문인데 그것은 손톱과 피부에도 있어요. 약 3분의 1의 사람만이 완벽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사용해서 거의 66%를 차지해요. 게다가 시력은 나이가 들수록 나빠집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머리는 전체 몸 길이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25살이 되면 머리는 몸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는 나이가 들어도 크기가 많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몸의 나머지 부분, 주로 다리와 몸통에 비례해서 말이죠. 우리 뇌는 매우 강력한 컴퓨터이고 인간의 뇌세포 하나의 전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보다 5배나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아직 두뇌가 지원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 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전자적인 측면에서 뇌의 저장 용량은 약 2500TB입니다. 비교하자면 900년 이상의 역사를 보관하고 있는 영국 국립문서보관소는 70TB에 불과해요. 아마도 그래서 뇌가 다른 장기에 비해 가장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한 걸 거예요. 혈류로 들어가는 총 산소량의 약 20%입니다. 두뇌가 우리 몸 질량의 겨우 2%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염두한다면요. 우리의 정상적인 활동과 중력의 효과는 발목, 무릎, 엉덩이, 등, 목의 연골을 천천히 압박하게 만듭니다. 일단 하룻밤 쉬면 연골은 정상으로 돌아가요. 평균적으로 늦은 밤보다 아침에 약 1cm 키가 더 커요. 아침에는 약간 늘어나죠. 준비됐나요? 여러분 한 달 내내 어떤 형태의 욕조 안에 갇혀서 떠날 수 없을 거예요. 친구들이 번갈아가면서 음식과 마실 것을 배달해 줄 겁니다. 물이 너무 차가워지지 않도록 언제든지 마음대로 물 온도를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신이 났어요. 그렇게 한 달만 버티면 몇십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현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친구들과 여러분이 사는 작은 어촌 술집에서 함께 앉아있다가 시작된 내기예요. 그런 평범한 대화가 이런 내기로 이어질 줄은 미처 몰랐어요. 여러분은 인류의 진화에 대해 논의를 했고 대화는 주로 인간이 해양 기반의 포유류로 진화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잠재적으로 인어가 될 수 있었죠. 모든 게 진화에 달린 거야.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친구들은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오랫동안 물속에 있으면 손가락에 주름이 생기는 것이 물속에서 무언가를 잡을 때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응한 진화적 특성이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말이죠. 물론 친구들은 이것이 인간이 인어로 진화하는 가능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친구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친구들이 수생 진화해 토픽에서 벗어나 즐겁게 대화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가락을 치켜들고 말했어요. 내가 한 달 내내 욕조에서 지낼 수 있는지 내기하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이 상황에 처했고 약간은 의심스러운 준비 과정을 따르고 있어요. 특정한 인간의 진화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과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이 해양 기반의 삶을 살도록 자연스럽게 적응한 몇몇 사례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다시 자신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건 해볼 만한 내기 같아요.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의 해양 유목민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1000년 동안 낚시를 해왔어요. 창으로만 무장한 채 물속으로 깊이 잠수해서 물고기를 사냥하는 이 바다 유목민들은 수세기 걸쳐 더 크게 자라도록 적응해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산소 세포들이 중요한 장기로 공급되고 더 많은 산소가 심해 잠수를 위해 저장될 수 있어요. 이런 지식은 내기의 첫날을 보내는 동안 자신감을 줍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괜찮아 보여요. 사실 첫날 내내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지 농담을 하고 얼마나 돈 벌기가 쉬운지 자랑을 하고 그 돈으로 뭘 살까 계획을 세웁니다. 첫날 밤에는 잠도 잘 잤지만 자는 동안 피부가 욕조의 물을 흡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물이 피부로 들어가요. 두 층 사이에 물집이 형성되어 피부 바깥층에 눈에 보이는 덩어리가 생겼어요. 다음날 잠에서 깼을 때 피부 상태를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손을 내려다봅니다. 손은 온통 하얗고 껍질이 벗겨지고 발은 커다란 물집 덩어리로 덮여있어요. 보기 좋은 광경이 아니에요. 누군가 욕실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해요. 이제 겨우 첫날이잖아요. 더 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내기에서 이겨야 해요. 돈뿐만 아니라 논정을 위해서요. 친구가 음식이 담긴 쟁반을 들고 욕실로 들어와요. 여러분 발에 있는 덩어리를 보고 친구 얼굴이 곧 창백해집니다. 걱정에 가득 찬 친구는 여러분에게 괜찮냐고 물어봐요. 놀랍게도 몸은 괜찮은 것 같고 그저 약간 가려울 뿐이라고 대답해요. 발 상태를 보면 통증이 없는 게 신기해요. 아무 생각 없이 발에 있는 큰 물집을 긁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발을 비벼서 피부의 반응을 봅니다. 이제 마치 불필요한 무게를 떼어낸 듯한 해방감이 느껴져요. 피부 대신 새로운 비늘층을 갖게 됐어요. 친구는 여러분의 모습이 갑자기 변한 것을 보고 내기를 끝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여러분은 괜찮다고 계속하고 싶다고 우깁니다. 너무 많은 것이 걸려있고 이 내기에서 필사적으로 이기고 싶어요. 친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떠날 때 여러분은 자쿠지로 욕조 업그레이드를 요청해요. 곧 욕조는 자쿠지로 업그레이드되고 이제 여러분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호기심에 차서 여러분을 방문합니다. 이렇게 작고 소박한 마을에서는 이런 사건이 오랫동안 비밀에 묻혀질 순 없어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비늘이 피부를 대신해서 여러분의 다리, 팔, 그리고 등을 덮습니다. 피부는 여전히 몸 대부분에 남아있어요. 하지만 비늘은 발층과 비슷하게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오래가지 않아 자쿠지의 실증이 나자 친구들은 해변 옆에 있는 마을 수영장으로의 업그레이드를 기꺼이 지원합니다. 이제 내기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고 마을 전체가 여러분에 대해 알고 있어요. 바로 인어인간이죠.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들이 수영장에 있는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보고 그저 기뻐하고 흥미를 느껴요. 수영장은 크지만 난방이 되지 않아요. 한 청소년이 충분히 따뜻하냐고 묻지만 여러분은 추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꽤 편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식단은 이제 상당히 바뀌었어요. 주로 생선을 선호해요.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자랐고 갈비뼈 양쪽에 있는 작은 구멍이 생겨서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아가미를 형성했어요. 계속 몸이 변화하는 동안 여러분 이제 조금만 있으면 끝이고 이 내기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여러분은 거의 한 달 전 친구들과 돈을 걸면서 내기를 했던 때를 생각합니다. 내기에서 얻을 돈을 생각해봐요. 이제 이 모든 노력이 보람이 있을 거예요. 게다가 언제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분명 일시적인 현상일 거예요. 드디어 내기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승리를 축하하는 멋진 파티가 마련됐어요. 마을 전체가 축제에 참석해요. 밴드가 연주를 하고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진수성찬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수영장에 머물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깁니다. 10대들이 여러분에게 물고기를 던지고 여러분은 입으로 물고기를 잡아요. 스스로의 모습에 웃으면서요. 여러분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매번 박수갈채를 보내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묘기를 부릅니다. 파티가 계속 진행되면서 여러분은 수영장에서 혼자 지켜보면서 천천히 축제에서 벗어나요. 축제와 관심에 점점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웃고 파티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 작은 마을 안에서 혼자 수영하는 자신이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값싸게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더 이상 축하 행사에 신경 쓰지 않게 돼요. 내기에서 딴 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틀렸다는 걸 증명한 것도 상관없어요. 그저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망만 느껴요. 수영장의 가장자리로 헤엄쳐나갑니다. 어두워서 아무도 탈출을 시도하는 여러분은 볼 수 없어요. 물 밖으로 나오자 몸의 무게는 너무 무겁고 다리와 팔은 너무 약해서 쓰러지고 아주 천천히 해변을 향해 기어가야 해요. 결국 얕은 물가 가장자리에 도달하게 되고 물가에 다다르자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게 됩니다. 얼굴에 띄는 작은 소금물 물결이 여행으로 지친 여러분을 다시 활기차게 해요. 일단 충분한 에너지를 모으고 더 깊은 물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해요.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자연스럽게 헤엄칩니다. 지금 바다에서 수영하면서 느끼는 이 느낌은 마치 평생 동안 우리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은 마침내 자유로워졌어요. 끝없는 바다가 마치 천국처럼 짜릿하게 느껴져요. 바닷속으로 헤엄쳐 들어가면서 잠시 마을을 돌아보기 위해 멈춥니다. 잠시 멈춰서서 한때 여러분이 알고 있던 전부였던 마을을 바라보며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을에서의 삶을 되돌아봐요. 뒤돌아보면서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고 후회나 가책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물속으로 다이빙을 합니다. 바닷속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면서요. 여기 믿기 힘든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위는 2리터의 액체를 담을 수 있는 놀라운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커다란 콜라 한 병이죠. 고체 형태의 음식을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는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위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치아로 처리되기 때문이죠. 칠면조 한 마리가 들어갈 정도는 안 되지만 웬만한 크기의 닭 한 마리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위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 아마 배를 가리킬 거예요. 미안하지만 틀렸어요. 사실 위쪽 갈비뼈 사이에 숨겨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맹장이 결국에는 사라질 거라고 믿어요. 왜 맹장이 필요한지 아무도 정확히 모르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 조상들이 나무 껍질을 소화하는 걸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해요. 물론 더 이상 나무 껍질을 먹지 않기 때문에 맹장은 필요하지 않고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을 거예요. 우리 몸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기관은 맹장뿐이 아니에요. 사랑니도 별로 쓸모가 없어요. 네, 예전엔 우리 조상들이 다른 치아를 잃었을 때 유용했겠지만 요즘에는 사랑니를 빼는데 드는 비용만 들 뿐이에요. 비록 우리는 잘 눈치채지 못하지만 우리 몸은 거의 털로 덮여 있어요. 배꼽에도 털이 있어요. 그 목적은 먼지를 가두는 거예요. 확인해보세요. 간은 독소와 몸 안에 원하지 않는 다른 많은 것들로부터 몸을 보호하면서 개인 보디가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잘 파괴되지 않고 재생될 수 있어요. 우리 몸의 43%만이 실제로 우리 자신이에요. 몸세포의 50% 이상은 주로 내장에 사는 아주 작은 생물들이 차지합니다. 물론 몸세포가 미생물 세포보다 수가 적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걸 염두하면 유전자는 실제로 우리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것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미생물의 유전자를 세어본다면 200만에서 2천만 개가 될 거예요. 잠을 잘 때 몸 전체가 잠을 자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뇌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고 보고하는 데는 보통 많은 시간이 걸려요. 자는 동안 코는 확실히 충분히 휴식을 취해요. 놀랍게도 후각은 밤에 비활성화돼요. 침실에서 정말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해도 전혀 모를 거예요. 코는 아마도 신체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부분 중 하나일 거예요. 코가 없으면 음식을 먹는 게 전혀 즐겁지 않을 거예요. 모든 음식 맛의 약 80%는 코와 냄새를 인식하는 능력 덕분입니다. 만약 음식을 먹을 때 코를 막는다면 거의 아무 맛도 나지 않을 거예요. 후각이 없다면 주로 식감으로 음식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양파나 사과가 비슷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약 10,000개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어왔지만 그건 틀렸어요. 최근의 연구는 사람들이 실제로 1조 개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또한 다른 어떤 감각보다 냄새를 더 잘 기억하고 냄새는 심지어 멀고 먼 옛 기억까지 떠올리게 할 수 있어요. 코는 단지 숨을 쉬고 냄새 맡기를 돕는 게 아니에요. 민감한 목과 폐를 위해 공기를 정화해요. 건조한 공기를 들이마시면 코가 습도를 더하고 식히고 필요하면 데워줘요. 또한 코는 먼지를 걸러내요.
나이가 들면 뇌는 점점 크기가 작아집니다. 75세가 되면 30세보다 훨씬 더 작아지고 40세가 되면 줄어들기 시작해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고 정신 능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뇌는 단지 기억의 7비트만 저장할 수 있어요. 두뇌와 전화기 용량을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2005년형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전화번호를 못 외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단기 기억은 칠판처럼 기능해요. 몇 가지 정보를 적을 수 있지만 조만간 공간이 부족해질 거예요. 본인의 작업 메모리 용량을 확인하려면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친구에게 단어 10개의 목록을 적어서 읽어달라고 부탁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록에서 7개 이하의 단어를 기억해요. 램, 즉 작업 메모리는 기본적인 대화, 인터넷 서핑, 심지어 강아지를 쓰다듬는 것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강렬하고 감정적인 기억은 종종 가짜예요. 중한 기억은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믿도록 자신감을 주지만 대부분의 세부 사항들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뇌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몸도 크게 줄어들 거예요. 뼈가 더 잘 부서지고 등뼈가 눌려요. 밤에 쉴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뼈도 약간 이완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보다 키가 더 커요. 포유류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평생 2다리로 걸을 수 있습니다. 캥거루나 고릴라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캥거루는 꼬리를 3번째 다리로 사용하고 고릴라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긴 팔을 사용해요. 우리 뼈도 신진대사에 참여해요. 뼈는 대부분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에 칼슘이 충분하지 않을 때 뼈는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칼슘을 혈류로 배출하기 시작해요. 그 정반대로 작용하기도 해요. 혈액에 칼슘이 너무 많으면 뼈로 전해져서 나중을 위해 저장됩니다. 몸에서 유머 감각을 지닌 유일한 뼈는 위팔 안에 있어요. 유머러스라고 하는 상완골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라지 않는 유일한 뼈는 우리 귀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이 작은 뼈들 덕분에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소리의 진동을 전달해주기 때문이에요. 의사들은 이것을 이소골 연쇄라고 불러요. 이러한 청각뼈 중 하나인 등골은 몸 전체에서 가장 작은 뼈입니다. 쌀 한 톨만 해요. 우리의 키, 몸의 모양, 피부색은 조상들이 살던 곳에 따라 많이 달라지지만 살면서 새로운 조건에 적응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평야에서 산악지대로 이사를 하면 결국에는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적혈구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추운 기후에서 더 덥고 햇빛이 잘 드는 기후로 이동한다면 피부색은 적응을 위해 더 짙어질 거예요. 우리의 수명은 세포 안에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되고 분열하지만 일종의 내부 타이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세포들은 다른 세포들보다 더 빨리 번식을 멈추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세포는 100세가 되면 분열을 멈춰요. 그 말은 만약 세포를 속여서 타이머를 끄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체지방은 그저 성가신 존재가 아니에요. 단열재, 에너지 비축, 그리고 충격 흡수제 역할을 해요. 몸은 가장 많은 지방을 허리 부위로 보내요. 왜냐하면 내부 장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지방층은 회복할 수 없는 손상으로부터 주요 장기를 보호할 수 있어요. 우리 두개골은 하나의 뼈가 아니에요. 실제로 뇌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합쳐진 28개의 다른 뼈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악골, 즉 아래 턱은 주변의 뼈에 고정되지 않은 유일한 두개골이에요. 연결 조직과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팔이나 다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어요. 교근은 씹는 것을 담당하는 주요 근육이고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으려면 가장 튼튼한 근육이어야 해요. 귀를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아시죠? 관자놀이 위에 있는 측두근이요. 이 근육 또한 음식을 씹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2개의 정말 빠른 근육이 있어요. 눈꺼풀 닫기를 조절하죠. 우리 눈에서 가장 빠른 근육이에요. 눈은 약하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고 눈을 보호하는 반사작용은 번개처럼 빨라야 해요. 이 근육은 10분의 1초 안에 눈꺼풀을 닫을 수 있어요.
이중 관절 엄지손가락을 가진 사람들은 엄지를 뒤로 구부릴 수 있어요. 매우 특이하게 보이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걸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플 것 같지만 사실 엄지손가락 관절이 2개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아프지 않아요. 현재 우리는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그리고 노란색, 빨간색만 인식합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이 3가지를 조합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약간의 시력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눈이 얼마나 많은 조합을 보는지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